특무상사는 어떻게 보면 일반 군인에서는 좀 다른 건가요? 뭐가 다른가요? 특무상사는 중대사관장인데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원사. 원사. 네. 원사가 뭔지 모르시죠? 군대가 네, 안 나오셔서. 네. 원사가 뭐냐면 이제 일반 군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보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원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스타 같은 경우는 아예 군 장교로 들어간 거 일반 군대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게 가장 위급에 있는 게 원사예요. 제대하지 않고 계속 복무하게 네, 되면. 그러니까 행보관. 병장에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원사로 되는 거예요. 행보관님 이렇게 되는 거죠. 사병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큰. 이게 어찌 보게 되면 구 중대에서 제일 큰 역할을 맡아하고 있어요. 그치. 중대장보다도 나이가 더 많고. 그렇지.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똑같더라고요. 맞아, 보니까 맞아. 대대장보다도 제일 연료하신 게 원상. 뒤집히고 있으면서 야 이거 똑바로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대장님이 원사님들. 전칭어를 쓰는 게 원사님한테 맞아. 전칭어를 쓰시더라고요. 직업군인 뭐 이런. 근데 북한은 이게 직업 군인이 아니고 네. 병사로 입대해가지고 군 복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내가 뭐 분대장으로 전역하는가 아니면 사관장으로 전역하는가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분대장은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대에 사관장은 딱 한 명, 유독 한 명이기 때문에 맞아. 조금 좀 똑똑한 사람? 이렇게 제 자랑해야 되겠죠? 하세요. 똑똑한 사람. 똑똑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특무상사는 무조건 또 주먹도 써야 돼요. 잘 때리고. 맞아. 그죠? 아닌데. 무조건 아니 그래야 돼. 뭘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 오늘은. 중학이 세셨군요. 그냥 전사들의 사랑으로. 그러지 말자. 사랑의 매를 많이 드셨군요. 군관학교도 있죠, 북한에. 그렇죠. 네. 그건 어떤 기관인가요, 윤아 씨? 그래서 저는 저희 아빠는 강건군관학교 나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빠는 벌써 강건군관학교 다녀오셨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 채연이란 그 항일혁명 투사들이 입었던 이 땅꼬 바지라고 하는데 이 바지 여기가 이렇게 그 공군 바지라 그래야 될까요? 항아리 같이. 이렇게 러시아식 전통. 보니까 그 정치범들이나 뭐 이렇게 왕별 달았던 사람들이 이제 숙청을 많이 당하잖아요. 강건군관학교에다 갔다가 다 총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건군관학교에서 훈련 받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그 우인희 사건, 저희 아빠 있을 때는 우인희 사건. 말씀해 주십시오. 복잡한 질문이어서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보세요? 제 어디가? 그 우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 있는데 그 사람을 갖다 처형을 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정치범들을 갖다가 처형을 많이 하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왕별단 사람들이 이제 똑바로 하라 강건 가기 싫으면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건군관학교는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런 군관학교. 그러니까 이제 강건 무슨 사회안전부 정치대학 이런 군 관련된 대학들에서는 그 특설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격투기를 막 가르치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죄인들을 데려다 놓고 실전이야. 너 죽지 않겠으면 쟤네한테 살아붙여. 그러면 그 훈련생들이 가서 걔네하고 실전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죄인들을 거기에 가서 그렇게 처용하는 거예요. 훈련 상대로. 대부분 강건군관학교나 뭐 사이어군관학교 이런 군관학교 나오는 사람들은 소대장, 중대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대급이면 대대급, 여단급이면 여단급에서 대부분 그냥 장교 양성이에요.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순실이 언니나 우리 혜경 언니나 가장 진짜 그래도 힘들었던 거. 생활하면서. 일단 훈련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우리가 근데 언니랑 나랑 다 전문병이란 말이에요. 간호사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전문병이기 괜찮았을 것 때문에 같아. 주사만 열심히 넣으면 되는데 근데 간호원들도 행군 똑같이 해야 되고 사격도 똑같이 해야 되고. 그때 군대 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나는 생명 살리는 게 더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영양실조를 간호원 한 명당 20명, 30명씩 붙여줘요. 그리고 이 한 명이 30명을 다 살려놨을 때는 또 입당시켜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30명을 혼자서 다 살려놔야 돼요. 근데 여기처럼 먹을 게 풍부하나 뭐 간식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어야 사지. 할 수 없이 이 30명의 환자들은 아픈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강령실이에요. 강한 영양실조야. 강령실이니까 애들 헬렐레 하고 내일 당장 제대되는 아이들 바지 뺏겨보면 항문이가 다 보였어. 궁둥이가 쫙 뻘거려져 갖고 뼈만 남아갖고. 그러니까 걸으라
가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기 가다가 펄썩 주저앉고 어떡해. 눈만 말똥말똥하고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거야. 어떻게 살려요? 그래서 밤에는 할 수 없이 간호원들이 3인 1조, 5인 1조로 해갖고 그냥 막 배낭 막 지고 나가서 그냥 막 도둑질 해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먹으려고가 아니라 아니죠. 얘네들 살리려고. 살려야 돼. 근데 그것도 풍족치 못하니까 밤에마다 공병 하나씩 있잖아요. 사다병 하나씩 들고 마을에 내려가요. 그러면 애기들이 많이 나니까 애기 엄마들한테 그 공병을 하나씩 주는 거야. 그리고 모유 남으면 짜달라고. 그러면 요만큼씩 짜줘요. 그러니까 군대를 위해서 군대 가족이니까 군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엄마들도 그 감동받아갖고 모유를 짜서 주는 거야. 요만큼씩. 그러면 내 집에서 요만큼씩 말도 안 받아다가 돼. 30명을 그거 다 못 먹이거든요. 말도 안 30개 돼, 못 말도 안 받아오니까 제일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먹이기 시작해요. 염소도 풀밭에서 뛰어노는 거 갖다가 누워서 짜먹어. 환자들이. 그 살린 거 잡아먹지 못해가 누워서 쭉쭉쭉쭉 짜먹어요. 그러면서 여기 털 묻어갖고 막 이러면서 아우 장난 아니야. 고난의 행군 이후에 북한 군인들의 이 재정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는 그건 잘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인 거야? 일단은 경보부대도 거의 식량은 안 줬거든요. 자체적으로 식량을 국가가 한 60% 주고 우리가 40%는 자체 식량 해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자체 해결해야 됐고, 그리고 군인들 월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지도 없었어요. 않아요. 저희는 월급을 모르면서 10년을 군복무를 했었고요. 그 정도로 국가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뭐 국가 행사 같은데 군인들이 동원돼 했어야 됐고, 특히 저격경보라고 해서 뭐 어떤 분들은 그래도 특수병정 많이 졌잖아. 근데 특수병정도 일반 보병보다는 많이 졌지만 예전보다 그렇게 넉넉치 않은 보급품을 받으면서 우리가 군복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훈련이 보통 이게 끝나면은 지금 아까 오락 시간이나 여가 시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그런 시간대 뭐예요? 뭐? 그때는 또 이렇게 오락회 시간에 춤도 추고 아코디언에 맞춰서 노래도 하고 막 군중무용하고 훔친 거 갖다 먹기도 하고. 김치를 한 바퀴 좀 훔쳐왔는데 온중대가 달라붙어서 생김치 먹고 아침엔 하나같이 오토바이 타고 화장실에 쫙쫙쫙 그냥 솔싸 나서 장난 아니고 재미나. 네. 운동도 하겠네요. 네, 운동도 합니다. 어. 여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때가 조금 달라지는데 저희는 김정일 때다 보니까 그때 그전에는 막 축구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막 운동장, 군대 축구죠, 원래. 축구장 만들었는데 김정일 때는 또 그 축구보다는 농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각 중대마다 또 농구대를 다 세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축구장 다 없애고 농구대를 한쪽에다 세웠는데 그게 한 2년 지나니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어요. 농구도 아니다. 이제 그거 다 헐어서 거기다 콩이라도 심어서 먹이라고 해가지고 운동장에다 콩만 만들었어요. 맞아. 그게 그래서 그래, 지금은. 군인들이 크게 운동할 수 있는 거는 아, 뭘 먹어야 운동하지. 맞아. 배구나 조금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운동장마저도 콩밭으로 만들어 말도 안 돼. 배추 심고 콩 심고 그렇죠. 장기자랑 뭐 이런 건 없었나요? 장기자랑은 이게 북한군 일과표 보게 되면 이게 저녁 8시 20분부터 9시 반까지 거의 한 50분? 1시간 동안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오락회 때는 중대 아코디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대마다 아코디언 수가 없으면 또 군단에서 아코디언 양성반이 있어요. 거기를 또 6개월 보냅니다. 왜냐면 그 모든 훈련의 성적에는 음악이 있어야 그거 사기를 북돋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노래 반주에 맞춰서 뭐 한 사람씩 노래 부른다든가 아니면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애들이 나가 뭐야 오늘 군중무용 할 거야 하면 애들이 오락회 하면 안 됩니까? 아니야. 사관장은 그냥 애들 춤추는 게 보기 좋잖아요. 노래 듣는 것도 귀찮으니까. 군중무용 그러니까 여러 명이 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댄스를 하는 거. 한 개 중대가 통고 가운데 아코디언 수가 앉혀놓고 삥 둘러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되게 궁금해요. 보통 저는 이게 군대에서 장기자랑 해가지고 뭐 휴가를 6박 7일 나가고. 그런 게 없어요, 절대. 근데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우리는 휴가, 포상 이런 게 절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북한군은 10년 동안. 그거 왜 해, 장기자랑을? 왜 하는 거야? 먹고 싶나? 그러니까 아니지. 이런 거죠. 북한이 항상 강조를 해요. 노래로 시작한 혁명을 노래로 끌고 가다가 노래로 승리한다. 그래갖고 계속 노래고 뭐고 합창단도 조직하고 하는데 군대에도 계속 그런 걸 조직해가지고 오락회 때도 계속 하고 근데 실제로 계속 노래하는 친구들은 살아나요. 신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마다 끌어내서 춤을 추더라고. 그럼 노래와 춤이 있었던 그 오락회에서 어떤 춤을 췄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남한도의 노래 이렇게 춤의 유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춤을 그렇죠. 했다가 뭐 아니요, 인민군대는 춤이 딱 고정되어 고정돼 있어요. 있고 이게 노래도 무력부 군가도. 쪽으로 내려오는 춤이었고 있어, 그거를 신병교육 때 다 배워줘요. 그래서 그 노래에는 그 춤을 춰야 되고 여기서처럼 맞아, 자유롭게 맞아. 내가 뭐 이렇게 추고 싶다 해서 추는 게 아니라 춤을 왜 춰? 왜요? 군중무용. 군무. 아, 막춤 군무가 없어요. 있어요. 군무가 있어요. 딱 노래마다. 아니 노래를 듣고 그 필에 맞춰서 내가 몸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딨니? 그거는 자본주의지. 너 만약에 이렇게 했는 거 이렇게 했으면 바로 빵! 그렇게 했으면 그건 자유잖아. 자유를 허락 안 집단주의. 하잖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그 안혜경 씨하고 보여주세요. 이순실 씨가 이거 보여주세요. 춤 시범을 좀 같이 해, 같이. 나가자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유명한 기세로 어서 빨리 나가자 제국주의 생명을 쏘기로 냈죠 나나나나나 자, 남은 스타일로! 하지마! 야, 하지마! 여기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가지고도 춤춰요,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락회 딱 군중무용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춰야 되는 춤이 있어요. 내가 뭐예요? 아무리 사기 난다고 해서 나가자부터 하는 게 아니라 김일성 장군의 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작 노래. 장백산 줄기줄기 피 어린 자오. 아이고 아, 이렇게 구비구비 다 같이 이걸 쳐야 돼요. 피 어린 자오. 네. 이건 춤이 아니라 그냥 율동 같아요. 네, 그래요. 예, 율동이에요. 찬양. 군중무용이라고 해요. 율동. 맞아. 예. 아니 무슨 그냥 뭐 민속춤 같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한국에 와서 네, 이렇게 이게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거진 다 찬양도 비슷하고 예, 그런 그런 하나님하고 하지. 김일성만 바꿔놨어. 그런 화음이 비슷하고 이것도 춤도 다 율동도 거의 비슷해. 율동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남과 북이 함께 살아서 이렇게 섞어 살면은 갑자기 이 노래 딱 들어가지고 이게 춤추면 이제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우리 남한 같이 그냥 막춤이라든가 그냥 흥에 겨워서 추는 춤 그런 건 그런 건 안 돼요. 네, 군대에서 절대 없어요.